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종목 갈증 느끼고 계실 이 10시 구간에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빠르게 두 분의 전문가와 릴레이로 핑퐁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시고 이 종목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이나 샵 3772번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더 자세하게 그 내용들 반영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두 분과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두 분 전문가 소개해드릴 텐데요. KTB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 헤르메스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매주 월요일 한 주의 시작을 함께 해주시는 두 분입니다. 스마트한 이 전문가 두 분의 스마트 종목 대결 여러분들 잘 한번 지켜보시면 더 재미있으실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두 분이 전문가가 가지고 오신 10가지 종목을 바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공개합니다. 자, 오늘 두 분이 가져온 스피드 종목 10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성훈 과장의 픽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효성 TNC, 한전 KPS, 빙그레, 인터파크, 두산중공업이 셀렉이 됐고요. 하창원 본부장의 5가지 종목은 카카오게임즈, 하이브, OCI, 동성 화인텍, 효성 첨단소재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들이 눈에 띄시나요? 자, 오늘 10가지 종목, 스피드 종목 10을 공개를 했습니다. 시청자분들 잘 보시고 이 종목 가운데 내가 관심 있다. 나 이 종목 사고 싶었는데 매수가, 목표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댓글이나 아니면 샵 3772번으로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것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많이 알려드릴 수 있도록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스마트 종목 대결 두 분의 전문가, 스마트한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종목을 확인해 볼 텐데요. 일단은 첫 번째, 이성훈 과장의 픽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뭐죠? 네, 첫 번째 말씀드린 종목은 이제 효성 TNC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아시겠지만 효성 TNC 같은 경우는 스판덱스, 폴리에스터 같은 이 섬유 의류 원단을 지금 만드는 업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렇죠. 최근에 뭐 스판덱스 그 주가도 봤을 때도 올해 4월 말까지 주가가 좀 고공행진을 했다고 약간 좀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뭐 스판덱스에 대한 재고 일수가 좀 늘어나면서 그 전부터 전후로 하면서 주가가 좀 약간 정체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중간까지 봐더라도 중국의 어떤 스판덱스 재고 일수가 15일까지 상승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5월 말, 그러니까 불과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그 재고 일수가 11일로 줄어드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한마디로 재고가 줄어든다는 부분은 수요가 재차 상승하면서 스판덱스 가격에 대한 부분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그 전에 스판덱스 쪽에서의 가장 큰 수요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마스크 관련, 위생 관련 이 스판덱스 사용량 볼 수 있겠는데 최근에 뭐 백신 접종률이 늘어나면서 이거에 대한 부분이 좀 떨어지고 있지만 역시 이 보복 소비로 인해서 뭐 언더아머나 이 나이키 같은 의류 업체들의 매출액이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이 스판덱스에 대한 재고일수 감소와 함께 가격에 대한 상승 부분은 다시 한번 기대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가 지금 작년 대비 크게 올랐다 치더라도 이 조정폭이 극히 좀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상승은 다시 한번 예상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2분기 영업이익 3,200억 정도 예상되면 흑자 전환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성훈 과장 역시 첫 번째 종목 스마트하게 시간 딱 맞춰주셔서 효성 TNC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지금 뭐 많이 올랐지만 지금도 충분히 상승 여력 더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한번 잘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럼 바로 다음 종목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이죠? 네, 카카오게임즈입니다. 카카오게임즈요? 네, 이제 바닥권에서 다시 올라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에서 좀 선정을 했고요. 사실 지금 시장이 이제 좀 집중되는 그런 섹터에 진입을 못 하시면은 또 들어가기가 어려우시기 때문에 다시 다가올 하반기에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업종 내에서 좀 편안하게 좀 담아가실 수 있는 종목으로 들고 왔습니다. 일단 뭐 게임 섹터 자체가 조금 소외가 되기는 했는데 하반기부터는 이제 신작 게임들이 워낙 또 쏟아져 나올 예정이다 보니까 뭐 지금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업종 자체적으로 좀 기대감이 확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신작 게임이 10종이 넘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임주 같은 경우는 신작 게임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게 얼마나 기대가 되느냐가 좀 중요한데 일단은 모처럼 또 MMORPG 중에서 좀 대작이 나올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오딘이라는 그 게임이 조금 이제 또 출시 임박하는 예정입니다. 이제 사전 예약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순탄하게 흘러가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과거에 이제 NC 소프트 같은 경우가 뭐 그 아이온이라든지 뭐 그런 MMORPG 게임으로 굉장히 좀 큰 성장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도 그와 관련된 부분에 좀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로 이제 좀 기대가 되는 그런 파이프라인도 있다라고 좀 강조를 드리겠고, 이제 카카오 페이지를 바탕으로 이런 IP를 활용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카카오 그룹 쪽에서도 그 흐름들을 좀 활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IP 관련돼서 좀 기대감이 확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신작 게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제 게임이 출시가 되고 나서 주가가 빠지는 그런 움직임도 많이 있지만 이 흥행 여부에 따라서 상승 탄력은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역시 하창원 본부장도 스마트하게 시간 딱 맞춰 주셨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첫 번째 종목. 자, 6만 원을 뚫지 못하는 카카오 게임즈인데 이번에는 과연 돌파하고 상승으로 쭉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카카오 게임즈 왔고요. 자, 다음 이성훈 과장의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한전 KPS 좀 한전 KPS요? 말씀드리겠고요. 좋습니다. 최근에 이제 원전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좀 무섭게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이 한전 KPS는 원전이라기보다도 어떤 발전소에 대한 정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어떤 원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전방 산업에 대한 부흥과 함께 그대로 실적이 연결이 되는 그런 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선 뭐 이 한전 KPS 같은 경우에는 뭐 배당률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배당주로도 많이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배당 성향 같은 경우 59% 이상을 지금 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이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모아질 때가 있을 때 그때 한번 부각받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미국과 연계하는 뭐 우리나라 원전에 대한 산업에 대한 부분에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중동 중심의 원전 수주 가능성이 어떻게 보면 미국과 연계해서 사업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중동 쪽의 수주 부분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 한전 KPS는 원자력 발전하는 것보다도 정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장과의 뭐 경쟁도 중요하지만 어떤 정비 사업에 대한 이 부분이 시장에서 원전 사업 하는 것보다는 약간의 좀 시장에서의 캐파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원전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산업이 어떤 글로벌적으로도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한전 KPS의 해외 쪽에서의 수주 부분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전 KPS를 이성훈 과장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원전 정비 관련 종목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고요. 자, 다음 또 하창원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 윤영식 님이 유튜브에 와니머니 화이팅이라고 주셨습니다. 자, 바로 와니머니님 그럼 또 다음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하이브 좀 소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엔터 주들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좀 커지고 있는데 사실 이제 다른 3사 같은 경우는 주가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근데 하이브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좀 견조하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은 엔터 섹터 자체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주요 아티스트들의 복귀가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백신이 이제 좀 접종이 계속 되다 보니까 오프라인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들도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사실 이제 뭐 콘서트 온라인 쪽으로 진행했을 때도 굉장히 흥행을 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 계속적으로 좀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은 음반 판매가 지속적으로 좀 성장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콘서트가 진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음반 판매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 부분은 사실 이제 흥행을 하는 가수가 있거나 아니면 노래가 또 대박이 나거나 한다면은 굉장히 좀 크게 기여를 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음반 판매량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제 오프라인까지 콘서트 같은 게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수익폭이 굉장히 좀 좋아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또 이제 방탄소년단이 이번에 싱글 또 버퍼 또 이제 공개를 했죠. 그게 또 엄청나게 또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유튜브 1억 뷰는 뭐 순식간에 찍어버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말 방탄소년단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장난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추가적인 아티스트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부분도 좀 집중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이브까지 하창원 본부장의 두 번째 종목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릴레이로 핑퐁핑퐁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보시다가 이 종목 내가
사고 싶었는데 아니면 궁금했는데 라고 하시면 더 궁금하신 질문을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유튜브 댓글이나 샵 3772번 문자로 주시면 저희가 그 내용 반영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참여해 주시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도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성훈 과장님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네, 빙그레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빙그레. 네. 네. 그래서 날씨가 많이 덥잖아요. 그렇죠. 더워졌습니다. 주말에. 예, 근데 이제 그 빙그레 같은 경우가 우선 이 올해 같은 경우에 매출 1조 클럽의 어떤 입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강한 확신을 좀 하고 있는데, 그렇죠. 우선 그 빙그레 같은 경우가 작년에 그 혜태 아이스크림을 지분 100%를 작년 10월에 좀 인수를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 같은 경우는 기존의 어떤 4강 체제에서 롯데와 빙그레 양사로 나누어진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혜태의 빙과 쪽 사업 부분이 이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적자를 시현하다가 작년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는데 역시 이런 점이 이 빙그레가 이 지분 인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강하게 자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경쟁사 어떤 매출 규모나 봤을 때 영업 마진 고려를 봤을 때도 혜태 빙과 사업부에 대한 인수 부분은 이 빙그레의 마진을 좋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어떤 핵심적인 요소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도 이 아이스크림 제품 외에 바나나 우유도 아시겠지만 유제품 쪽에서는 이 편의점 쪽에서 매출 1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지난 3월부터 이 편의점 매출이 어떻게 보면 증가 속도로 플러스로 전환하는 속도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 빙그레 쪽에서의 매출 부분은 아이스크림 또 유제품 쪽에서 동시에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방 시적 기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빙그레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 이성훈 과장님 이제 여름도 다가오고 더워지고 아이스크림 드실 분들도 많아지실 거고 혜태 아이스크림 부분을 인수한 것도 이게 충분히 좋은 모멘텀이 돼줄 수 있을 것이다. 실적 개선에 좋은 효과를 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빙그레까지 확인해봤고요. 자, 다음은 이제 하창원 본부장과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텐데 SCA님이 침젤의 웅이웅이 과장님 화이팅 이렇게 하시면서 이성훈 과장님의 또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슈크림빵님이 빙그레 하시고 웃으셔야지요. 라고 역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또 항의를 해볼게요.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 이번 종목 OCI잖아요. 네. OCI에 대해서 보미님이 유튜브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주셨고 13만 7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목표가도 궁금합니다라고 하시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OCI 같은 경우는 폴리실리콘 국내 유일한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태양광 투자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폴리실리콘 치킨 게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텐데 일단 그쪽에서 살아남았다라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또 전 세계적으로 기술력이 상당히 뛰어난 순위를 좀 차지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거의 26달러 정도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사실 그거는 이제 손익분기점을 훨씬 더 높게 올라간 그런 가격대입니다. 이제 과거에 3달러, 4달러까지 떨어졌을 때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최근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상승한 게 이제 단기적인 부분이다라고 이제 좀 얘기가 나오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 좀 넓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는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서도 가장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섹터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이제 웨이퍼 판을 만들 때 가장 기초 소재로 사용하는 게 또 폴리실리콘이다 보니까 태양광 산업 자체가 커지게 됐을 때는 자연스럽게 그 관련된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 세계 지금 태양광 설치량에 대한 그런 전망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200기가와트까지도 넘어가는 부분이고요. 1년 사이에 거의 330기가와트 이상이 조금 상향 조정이 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하반기까지는 사실 이제 폴리실리콘 추가 생산이나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업황은 조금 유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OCI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보미님 어떻게 좀 궁금증이 해결되셨는지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하고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한 6가지 종목 소개해드렸습니다. 시장 중간에 또 시장 상황을 좀 체크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자, 중국 시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중국과 홍콩 시장이 개장을 했는데 상해 종합지수 출발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0.15% 상승, 소폭 강보합권으로 출발했습니다. 3,500
97포인트 선에서 출발하는 상황이고요. 홍콩 항생지수도 보겠습니다. 홍콩 항생지수도 역시 소폭 상승 출발 0.23% 상승 출발하는 상황입니다. 28,985포인트 선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우리 시장도 상승으로 좀 전환이 되긴 했습니다. 코스피가 3,244선까지 좀 올라와주는 상황, 아시아 증시의 상황도 체크해드리고 있고, 자, 조금 전에 그리고 또 LH와 관련된 혁신 방안과 관련된 정부의 혁신 방안이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용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은 LH 신도시 조사 기능을 회수하겠다. LH에서 이 신도시 조사 기능을 이제는 제외시키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감축하겠다. 인원도 2,000명 이상 감축할 것을 계획하는 혁신 방안이 나왔습니다. LH 전 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시키고 만약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을 땐 엄중 문책하는 식의 개선안이 발표가 됐는데, 더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는지 계속 이야기가 나오면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H와 관련된 부동산과 관련된 무리가 있었던 LH의 혁신 방안이 정부에서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까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종목도 이어가야겠죠.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 종목 이성훈 과장님의 네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저 인터파크. 인터파크.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요새 이제 지난주도 그렇지만 이제 여행, 레저, 관련 종목들에 대한 부분이 이 백신 접종률이 순조롭게 지금 가고 있는 상황에서 네. 지금 주가의 고공행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도 역시 백신 접종에 대한 수혜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이 어떤 주가라는 부분이 미리 어떤 기대감을 선반영하는 그런 현재 상황에서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도 최고가를 지금 찍은 현재 상황이고 약간의 이틀 동안의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이 조정폭 극히 지금 미미하기 때문에 충분히 좀 매수 관점으로 다시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역시 ENT 부분이죠. 엔터테인먼트와 이 티켓 부분에서의 고성장 같은 경우는 올해 당연히 좀 일어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이 작년 같은 경우에 이 ENT 쪽, 엔터 쪽 매출 같은 경우가 592억이었는데 네. 우선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이상은 800억 이상까지도 지금 가능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ENT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역시 인터파크의 주가의 핵심이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작년에 어떤 이 코로나19 이후에 해외 여행이나 어떤 그 공연 쪽에서 공연이 취소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안 좋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비 욕구에 대한 폭발이 됐을 때 가장 큰 밀접하게 여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터넷상으로 접하는 기업이 인터파크이기 때문에 어떤 자회사의 가치보다도 이런 기대감이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인터파크까지 최근에 인터파크 주가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여행이나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되면 여기에서 거의 예매를 많이 하니까요. 우리가 여기에서 또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인터파크 확인해봤고 다음 종목 바로 하창원 본부장님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네, 동성화인텍. 동성화인텍이요? 네, 일단은 조선업계가 굉장히 좀 잘 진행이 되고 있죠. 최근에 그렇죠. 이제 수주도 잘 나오고 있고 사실 이제 하반기에 또 대박도 수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노후 선박이라든지 친환경적인 움직임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LNG선 친환경 쪽에 대한 움직임들이 강하게 됐는데 이 동성화이텍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본행제 쪽에 좀 업계에서 좀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LNG 수주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본행제에 대한 수혜가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업황 내에서도 사실 이제 HSD 엔진 같이 엔진을 또 만드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시세가 탄력적으로 나왔는데 한국카본이나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탄력적인 움직임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좀 전고점 라인 부분이 조금 뚫어주기 어려운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뚫어주게 된다면 이제 네 번째 시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수주 실적이 계속적으로 좀 좋아질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조선 업계에서도 4년 동안 이제 한 50여 척 정도 평균 수주량을 좀 기록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그 기록들이 계속적으로 깨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수주 잔고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수주 잔고가 늘어나게
하게 됐을 땐 자연스럽게 뭐 매출이나 이런 재무 쪽에 대한 긍정적인 또 시각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통성 화인텍, 뭐 조선사들의 수주가 연이어 터지고 있는데 오늘 조금 전에도 수주와 관련된 공시가 올라왔네요. 현대미포조선이 1,645억 원 규모의 오세아니아 소재 선사와 이 내척을 수주했다, 공사를 수주했다라는 소식, 뭐 수주 소식은 조선사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의 수주 소식까지 좀 체크를 해드렸고요. 자, 다음 종목 바로 확인할게요. 이번에는 이성훈 과장님의 마지막 종목인데요. 두산중공업. 네, 오늘 뜨거운 두산중공업입니다. 핫하죠. 제가 네. 봤을 때도 이 해상풍력단지 기자재 공급성이 나와주면서 가뜩이나 주가가 잘 가고 있는데 또 기름을 붓는 상황이라고 네네.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많이 물어보십니다. 이제 주가가 더 가는 부분인지 그러니까요. 먼저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물어보시는데 우선 중요한 부분은 이런 이벤트성,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원전 관련주들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 그리고 기대감이 있는 상태인데 네. 제가 봤을 때는 만약 펀드멘탈을 받쳐주지 않으면은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을 계속 기대하는 건 분명히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뭐 1분기 실적을 본다고 하더라도 뭐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500% 이상이 올라간 걸 본다고 하더라도 이 자회사 쪽에서의 가치도 이런 반영이 됐겠지만은 이 어떤 그 기대감까지 계속 나와준다고 한다면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이 두산중공업의 장점은 최대 그거죠. 뭐 대형 원전 그리고 뭐 중형 그리고 모든 원전에 대한 기술에 대한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점이 좀 강점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에 의해서 원전에 대한 부분이 빠르게 변화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충분히 두산중공업 다 커버하면서 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올해 어떤 매출의 목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연간 5전 이상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 흐름은 또 계속 기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긍정적으로 조금 더 갈 수 있다라고 의견 주셨는데 뭐 시장 일각에서는 뭐 제2의 HMM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기대들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이를 계속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확인해봤고요. 자,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의 마지막 종목은요? 네, 효성첨단 소재입니다. 네, 좋습니다. 앞서서도 이제 효성 TNC 나왔는데 그러니까요. 효성그룹주들이 굉장히 좀 앞으로 전망이 좀 뛰어나다라고 좋아요.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 중에서도 사실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첨단 소재가 가장 좀 뛰어나지 않을까라는 좋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전망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중장기 종목이라고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뭐 타이어 코드로 좀 많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일단 전방 산업이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혜를 좀 톡톡히 볼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따라서 이제 실적들도 굉장히 좀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주가는 굉장히 좀 빠르게 성장한 다음에 최근엔 조금의 그 상승 탄력도가 조금은 쉬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인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소 관련된 이슈들도 최근에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대기업들이 이제 같이 연합을 하고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에 이제 전기차가 먼저 움직이긴 했지만 수소와 관련된 그런 움직임들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관련된 부분에서는 탄소 섬유 쪽에 대한 또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뭐 다양한 지금 뭐 자동차라든지 뭐 이런 쪽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까지 이렇게 오늘 10가지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잘 전해드렸는데요. 한번 잘 보시고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종목들 가운데 관심 종목에 쏙쏙 넣으셔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스피드 종목 10 또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 그리고 헤르메스탑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 했는데요. 두 분 오늘 또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